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국민TV 라디오 타임라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윤석규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에서 녹조가 늘어난 건 4대강 사업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게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 정상적인 세상 아니겠죠? 4대강은 설계가 아니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예고됐던 비극이었습니다. 민주당 4대강 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4대강 현장을 점검한 박수현 의원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지금 4대강은 넉사자를 써서 4대강이 아니라 죽을 사자를 써서 4대강이라고 합니다. 그 4대강을 죽음의 길로 이끈 사업 이름이 4대강 살리기였다고 하니 더 아이러니합니다. 충남 공주를 지역구라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수현입니다. 네, 어디 둘러보셨습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8월 6일부터 9일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4대강 사업 조사위원회하고 네. 국민검증단은 이제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다음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조사를 했고요. 네. 우선 굉장히 녹조 발생이 문제가 많이 되어 있던 우선 낙동강 전체를 한번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그다음에 4대강 이쪽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남한강, 네. 여주를 비롯한 남한강 쪽의 홍수 피해, 또 네. 역행 침식 현장, 네. 이쪽을 주로 좀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에서는 본류뿐만이 아니라 네. 역행 침식 등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천, 네. 이런 것도 좀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있는 그런 네. 지역도 좀 둘러봤습니다. 주로 낙동강을 위주로 남한강까지 둘러보셨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 가보니까 실상이 어땠습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우선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관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이 권력 교체기에 이게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동안에 저희 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에 대해서 지적해왔던 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4대강이 넉사자 4대강이라 그야말로 죽을 사자 4대강으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현장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이 있었던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정말로 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의 본성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겠죠. 네. 그런 목소리를 현장에 가서 보면 상식이 있고 그런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또 새누리당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냥 책상에 앉아서 4대강이 어떻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네.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네. 또 국민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네.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검증팀에는 4대강을 설계했던 그런 의원들 위주로 꾸미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고 웃긴 얘기인데요. 네. 국무총리실에서 네.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3차 발표한 결과를 네. 검증하겠다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가서 보면 우선은 자기들이 4대강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검증한다. 주체를 검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죠. 예, 저희 야당에서는 검증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할래? 그랬더니 네. 찬성하는 인사, 또 네. 반대했던 인사, 중립적 인사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주 동수로 정확하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리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이런 건 문제 인식이 출발이 잘못되었다. 4대강이 이미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4대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기계적으로 찬반 동수로 구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이거 그렇게 한다면 이미 4대강을 처음에 시작하고 설계할 때 그 네.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4대강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논쟁을 다시 유발할 뿐이다. 네. 지금은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 4대강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면 4대강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확히 진실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중립적 인사가 무엇입니까? 네. 중립적 인사는 그 당시에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뜨거운 이슈의 한 현장에 있던 이 4대강에 대해 중립을 지켰다는 것은요. 네. 영혼이 없는 그런 침묵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구성의 문제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뭐 기왕에 말씀을 좀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이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이 조사위원회에 적어도 자료 요구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권한도. 그럼 뭘 주겠다는 겁니까? 그냥 구경만 하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러리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번 감사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네. 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이것은 대운하의 전제였다라는 것을 지금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 조사위원회의 그 활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네. 단순하게 4대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겠다는 것인데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어떻게 4대강에서 대운하로 변질이 됐는지, 네. 어떻게 22조 원이나 들어갔는지, 네. 어떻게 수심 6m를 유지하는 이런 어처구 없는 짓을 했는지 이런 정책 결정의 과정까지도 그 조사의 범위에 넣어야 되겠다 했더니 전혀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과 또 양심적인 또 시민사회,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들러리 쓰는 이런 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불참을 선언한 것이고 네. 저희가 직접 국민검증단을 꾸려서 현장을 보는 것이고 이 결과를 이번 주에 이제 저희들 다 분석해내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9일쯤에 국민께 우선 1차적으로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녹조 현상인데요. 네. 녹조 현상은 우선 뭐 강 색깔 자체가 변하니까 눈에도 많이 띄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 볼을 아예 철거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매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퍼붓는 것보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보는 당연히 철거돼야 됩니다. 철거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고 네. 우리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 문제를 우선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네.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동정론이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러므로 저희도 지금 당장 철거하자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네. 우선은 이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네. 100% 개방해놓고 물의 흐름을 네. 좀 원활하게 해놓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 이것을 어떻게 정말 철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도 두렵습니다. 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정말 100% 폭파해서 철거해야 될 것이냐 네. 라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 4대강에 대해서는 우선 국정조사 등을 통한 네. 그런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밝혀진 진실에 의해서 처벌되거나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4대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그걸 이제 재자연화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는 쓰고 있는데요. 네. 그 재자연화에는 가서 보호의 철거, 그 다음에 주변 생태공원의 보상 회복,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네. 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우리 마음 같아서는 급하고 빨리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정조사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문을 상시 개방하게 되면은 네. 보의 하부에 침식이 일어나서 보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 검증을 해서 보니까 늘 저희가 작년 저희 다 주장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보의 안전성에 네. 그 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보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희도 정말 작년에 주장을 하면서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이번에 다시 검증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주장했던 네. 시설의 안전, 네.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계속 심화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건 부실공사 아닙니까? 자, 부실공사이고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이 4대강에 이 보를 만든다고 할 때 저희가 좋다. 그러면 하려면
최소한 너희들이 이것이 보의 설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댐의 설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네. 물의 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입이 아프게 지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이걸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냥 대충 그냥 보를 설계하는 아주 소규모 설계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보를 넘지 않습니까? 네. 넘으면 그 물의 에너지를 줄여주기 위한 강바닥에 직접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보의 밑바닥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는 감쇄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감쇄 시설은 물바지공과 바닥보호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아니, 물은 댐에서 넘어오는 물이 넘쳐나는데 그런 에너지가 넘어오는데 바닥을 보호하는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보를 해당하는 그런 설계를 적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강호동 씨 같은 그런 천하장사가 조그만 색동적으로 입었다 이렇게 누가 표현하던데요. 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우리 조사에서도 보니까 낙동강의 수심이 6m로 유지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수심을 강바닥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27m까지 나옵니다. 27m? 다시 말해 27m요. 그러니까 20m 이상이 파인 겁니다. 강 바닥이. 왜 바닥 하나 만들어졌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네. 그 강 중심, 물이 그 보에서 넘어오는 강 중심은 27m씩 파였는데요. 네. 거기서 조금 강 가로 나오면, 거기는 글쎄 한 1.5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심이. 아, 물살이 세가지고 강 중심은 강 중심은 파이고, 그게 그다음 양 퇴적된 게 옆에는 쌓이고. 예, 재퇴적이 그렇게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이 된 것이죠. 야, 이 진짜 이거 자연의 큰일입니다. 복수네. 예. 예,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은 이제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반대할 건 없겠죠? 반대하겠죠. 왜요? 뭐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데 왜 반대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그 7월 10일 날 감사원이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래서 이게 4대강이 대운하다라고 네. 하는 결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바로 이틀 후인 7월 12일 날 그 새누리당에서 뭐를 했냐면 어이없게도요. 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자기들이 자체로 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TF를 구성을 했어요. 네. 자, 저는 이거를 가지고 중요한 우리가 논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4대강의 진실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TF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만큼 네. 그 의도에 어디 있던 간에 네. 결과적으로는 TF 구성했잖아요. 네. 4대강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4대강 국정조사라고 하는 그런 틀을 통해서 더 잘 알게 해줄게라고 저희들이 새누리당을 설득해야 됩니다. 네. 이게 그 대통령께서도요, 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첫 번째 그 국무회의에서 4대강 문제에 대해 철저히 밝혀라고 지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그 간사단을 청와대로 그 초청해서 만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약속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공직사회가 이게 바른 대한민국입니까? 그리고 이미 이것은요, 네. 지난 그 3월 달에 우리 정부 조직법 협상 가지고 여야 간에 많이 싸웠잖아요. 네. 그때 정부 조직법 협상 그 합의문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있냐면 4대강과 관련해서 네. 4대강 사업의 시행 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하여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그 조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뭐 새누리당은 뭐 미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반대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자, 네. 그 여당의 반대도 문제지만은 한다손 네. 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인 채택 가능할까요? 아마 이번에 저희가 감사원이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네. 그 만들어 놓은 이제 조사 자료와 네. 많은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저희가 열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면 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따져볼 텐데요. 네. 이제 법사위에서 이 자료 열람을 승인을 하면 네. 의결을 하면 저희가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냥 실명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그 내용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든 실명이 다 저희들 눈에 확인이 될 겁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가? 누가 정말 사대강을 이렇게 상처내고 파헤친 주범인가? 과연 그래요? 대통령이 그거를 지시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검증을 해낼 거고요. 예. 이제 그러한 정확한 그 국토부든 환경부든 이런 감사원의 어떤 감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이야기들이 문서로 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하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세력들이 아직 뭐 반발하고 있지만 저희가 국민의 시각으로 그것을 따져가면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오리발 내밀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아니, 그 이전에 네. 결국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묵시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당연히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 4대강 문제가 처음에 할 때부터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침묵은 암묵적 동의죠. 네. 또 중요한 것은 4대강과 관련된 예산을 그렇게 우리 야당이 통과를 안 시키려고 반대를 했을 때 날치기 시킨 주범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지켜봤던 사람이고 암묵적 동조를 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와서 딴 이야기 할 수가 없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주범이라면 네. 이분들 다 공범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통령답게 이 문제의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공직사회가 움직이도록 그래서 국민검증당 국민의 의혹을 밝혀내는 국민의 활동에 우리 정부가 와서 협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강력히 지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